주택수 포함 기산일이라서 제가 이제 아파트 분양권 주택수 포함 이제 기산일을 이제 적어놨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매 제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이게 뭐 실제로는 지방에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진 않지만은 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나 서울에 계신 분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세금이에요, 세금. 그리고 청약했을 때 주택수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게 굉장히 좀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 기산일을 그냥 요거를 뭐 캡처하시든 아니면 적어 놓으시든 그냥 이거를 좀 아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제 부동산 규제로 인해 가지고 특히나 분양권에서는 규제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뭐 다른 규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세금과 관련된 규제가 좀 있다 보니까 안 팔아요. 못 팔기도 하지만 잘 안 팔죠. 안 팔다 보니까 분양권 거래 자체가 또 많이 줄었죠. 요 기산일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규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분양권 관련 규제는 일단 청약할 때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내가 청약할 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주택이잖아요. 현재 무주택인데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무주택자로 분양 청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전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데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청약 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취득세예요.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에 한해서 취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일 때 조정지역에서는 지금 취득세 관련돼서 규제를 보면 조정지역 내에서는 2주택일 때는 8%죠. 3주택 이상부터는 12%예요. 그죠? 비조정지역에서는 2주택까지는 1에서 3% 일반 세율을 매깁니다. 3주택부터는 8%예요. 4주택 이상부터는 12%입니다. 그죠? 근데 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한 분양권이 여기에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에 관련된 걸 보면 2021년 올해죠. 1월 1일부로 주택 매매 시 분양권이 양도세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그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양도세,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주택을 하나 팔겠죠. 판다면 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1주택이면 괜찮은데 2주택이나 3주택이 된다면 올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중과가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그 다주택자 중과 세율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 뒤에 이제 다주택자 중과 세율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날짜를 기억하셔야 돼요. 2021년 1월 2일, 올해 1월 1일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양도시 포함된다. 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 이제 세금을 한번 이제 바뀐 세율을 한번 볼게요. 분양권 양도세율이 이제 올해 6월 1일부터 이제 바뀌었죠. 자, 1년 미만 단기 보유 분양권은 70% 세금입니다. 그전에는 50%였죠. 그 다음에 2년 미만, 2년 이상까지는 60%예요. 이 규정은 조정지역, 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 해당됩니다. 모든 분양권에. 그래서 1년 미만이면 무조건 70%입니다. 지방세도 따로 내야 되고요. 2년 미만, 2년 이상 보유는 60%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전에는 50%였을 때는 아 그래 정부와 나랑 공동 투자한다 생각했지만 지금 공동 투자 아닙니다. 정부가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런 규제 때문에 사실 1년 미만 단기 투자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등기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분양권 자체가 매물로 나오는 게 드물어요. 물론 전매 제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물건이 안 나오다 보니까 분양권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살 수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보면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 이주 조정지역에 주택이 2개 돼 있다. 그럼 기본세율에서 20% 중과가 됩니다. 원래라면 10%였죠. 근데 10%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중과세율 20% 추가입니다. 그러면 조정지상지역의 3주택자는 30%입니다. 원래 20%인데 10% 추가됐죠. 중과합니다. 중과. 그래서 아까 분양권이 나중에 팔 때 주택수에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 여기서 결정이 나요. 나는 일시적 원래 주택이 2개 있었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만들려고 했다가 올해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하나 사버렸어요. 그럼 3주택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중과세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기본적으로 내가 기존 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 주택을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일반적인 건데 근데 이게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됐죠. 기존 주택이 조정지역 대상지역이고 신규주택 조정지역 대상지역이면 매도기간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자, 복잡하죠. 날짜가 다 달라요. 이게 왜냐면 법이 바뀌면서 이게 계속 규제가 바뀌면서 이렇게 달라진 거거든요. 이걸 모르면 사실 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아셔야 돼요. 내가 기억을 못 하더라도 적어 놓든지 내 핸드폰에 메모해 놓든지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런 게 있다는 게. 자, 기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 신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신규 주택이 그러면 기존 주택 3년 내내 매매하면 됩니다. 원래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바뀐 게 18년 9월 14일부터 19년 12월 16일 이 사이에 취득한 신규 주택은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돼요. 1년이 줄어들었죠. 그죠? 그리고 또 바뀌었어요. 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한 이 신규 주택은 1년 안에 팔아야 돼요. 그리고 신규 주택은 1년 안에 또 전입도 해야 돼요. 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아 나는 3년 안에만 팔면 되겠구나. 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꼭 바뀐 내용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분양권이 사실은 지금 제가 이 분양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은 분양권을 사고 팔고가 그러니까 분양권을 어떻게 좋은 걸 사죠, 어떤 거 좋은 걸 팔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런 관련된 분양권과 관련된 규제, 분양권과 관련된 바뀐 법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이 중간에 내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분양권이 중간에 딱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기존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신규로 내가 분양권을 하나 취득했어요. 분양권도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신규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그러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 없냐?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신규 주택 분양권을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신규 분양권을 샀어요. 이건 똑같죠? 기존 주택, 신규 주택 예전과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신규 분양권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이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뭐가 다르냐? 이거랑 이 신규 주택이 그냥 신규 분양권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랑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이거는 주택이고 지금 이거는
분양권이다. 그냥 분양권이 주택이랑 어차피 주택수에 포함되는 건 똑같으니까 똑같은 주택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분양권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파시면 기존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세금 강의를 하는 게 아니지만은 이게 분양권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은 여기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냥 기존 주택 3년 이내 팔면 됩니다. 그럼 어디가 좋냐? 그냥 갈아타기 할 때 좋겠죠. 그렇죠. 갈아타기 할 때. 내가 기존 주택이 있어요. 분양권을 사서 이 분양권 주택에 나는 갈아타기 할 때. 그때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몸테크 하시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냥 쉽게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숫자, 말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자, 이게 그냥 법계정전 이제 일반적인 이제 분양권 취득이에요. 자, 2016년도에 A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뒤 B주택을 취득했죠. 1년 뒤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C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언제? 2020년 8월 1일. 2021년 1월 1일 이전이죠. 그죠?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세 우리가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A주택을 팔 때 일시적 2가구 비과세 주택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분양권은 주택수 포함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이 두 주택만 가지고 일시적 2가구 2주택 1가구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21년 1월 5일 날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그 해에 이제 분양권을 취득했죠. 그럼 이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A주택을 양도하려고 보니까 3주택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30% 중과세율이 맞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 위의 경우에는 그냥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밑의 경우는 30% 중과세율까지 맞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취득할 때 언제 취득하냐, 이 취득 시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냐 안 되느냐 꼭 아셔야 됩니다.